확실히 물가가 낮은 게 실감나더라고요. 비행기 티켓도 주말 제주도보다 오히려 저렴했고 제주도 여행 비용으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세 곳 모두 전혀 다른 매력이 있는 시장이고 오키나와의 시장을 방문하시려면 성향에 따라 목적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이상한 느낌에 으아 이게 뭐야 하고 놀라죠. 오키나와 음식은 정통 일식이 아닙니다. 너무 다른 느낌에 실망하기 쉬워요. 오키! 안녕하세요, 생선 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키나와 특별편 마지막 영상, 오늘 찾아간 곳은 이토만시에 위치한 이토만 수산시장이에요. 형형색색 화려하고 다양한 수산물들이 나는 오키나와. 여긴 어떤 재밌고 맛있는 것들이 있을지 함께 구경 가보시죠. 이렇게 생긴 건물이 수산시장 건물이에요. 영업시간은 이렇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생각보다 개장이 늦죠. 이렇게 봐선 수산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보단 마치 푸드코트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색다르죠. 원무의 생선들보단 여러가지 음식들이 주를 이루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합니다. 이쪽엔 바로 회로 먹는 여러가지 해물이 보입니다. 이건 다 낯익은 것들이죠. 우니는 다들 아시는 성게, 사자에는 뿔소라라고 부르는 그 소라입니다. 가리비 관자도 보이고 하프쉘 생굴도 있네요. 근데 이쪽에 보이는 해물류는 대체로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특히 굴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싸서 굳이 오키나와까지 가서 찾아 먹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멀리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왔네요. 여기다가 간장이랑 와사비랑 퍼가지고 밖에 가져가서 먹는 거야. 네, 여기 시장 내에서 구입한 음식들은 바로 건물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드시면 됩니다. 식사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네요. 한쪽에는 간단한 간식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푸드트럭도 있고 간단한 음료수 같은 건 자판기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혼마구로도 보이고 생연어회도 보입니다. 굴껍질을 접시처럼 활용해서 회를 담아놓은 게 참 신박하죠. 윗동네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산 생선들도 있습니다. 3대 고급 어종인 마쿠부에도 있네요. 이전 영상에서 마슨이라고 하는 오키나와식 조리법으로 맛봤는데 육질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은 진한 맛있는 생선이라고 했었죠. 한 마리씩 사면 꽤 비싼 생선이니 이렇게 조금씩 맛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맛있는 고급 해산물 연어알과 성게도 보이고요. 두 가지 다 가격은 한 접시에 450엔씩이네요. 요즘 국내에선 연어알 가격이 많이 비싸죠. 특히 국산 연어는 올해 공급량도 너무 부족했고요. 그 밑엔 빨간색 껍질이 붙어있는 예쁜 회가 있습니다. 핑크빛이 블링블링한 이 회는 역시 오키나와 3대 고급 어종 중 하나인 양초꼬리돔입니다. 여기선 아까무치란 방언으로 불린다고 했죠. 금태라고 하는 고급 생선 눈볼대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도 맛이 좋아요. 원래 빨간색 생선치고 맛없는 거 찾기 어렵죠. 그 밖에도 여러가지 회가 보이는데 가리비와 파란색 고기 이라부차도 있고 제빵어와 생연어 그리고 참다랑어 등이 있습니다. 미리 떠놓은 회이긴 하지만 회전율도 좋고 선도도 좋아 보입니다. 또 종류가 다양해서 이것저것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요. 오, 이건 오키나와 3대 고급 어종 중 마지막 하나죠. 바로 무니발입니다. 아까진미바이라고 하는 요 빨간 고기는 오키나와의 최고급 생선이라고 했었죠. 오키나와에서 제일 맛있다는 3가지 생선을 한꺼번에 회로 맛볼 수 있습니다. 참치나 연어도 물론 맛있지만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드셔보세요. 회맛 없는 오키나와라지만 얘네들은 괜히 고급 어종이 아니거든요. 맛있어요. 밥 해먹으라고 이런 용기에 들어있는 밥을 따로 사서 카이센동으로 드셔도 좋겠네요. 좋아하거나 혹은 먹어보고 싶은 해산물들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골라서 직접 나만의 카이센동을 만들어 먹는 것도 재밌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이건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보이는 우미부도고요. 오키나와 음식을 검색하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던데 굳이 따로 돈 내고 단품으로 사 먹는 건 비추입니다. 식감이 신기하긴 해도 딱히 특별한 맛은 없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정식을 주문하면 사이드로 요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요. 대부분은 그렇게 한번 맛만 보는 걸로 만족하시더라고요. 이쪽은 골라잡아 코너네요. 이 중 아무거나 3팩에 1,500엔이랍니다. 이것도 종류가 무척 많은데 그중 눈에 띄는 품목이라면 요게 있네요. 이 작은 대게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유행을 했던 빵게, 즉 암컷 대게입니다. 3마리 한 팩에 600엔. 신기하긴 하지만 이거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거기다가 크기도 정말 작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매니저 갑각류는 이걸로 당첨. 요건 오징어회네요. 여기서 많이 잡히는 세이카, 즉 날개 오징어입니다. 근데 품목마다 라벨에 보관 온도 기준까지 적혀있어요. 확실히 스시국 수산물 유통 시스템이 여러모로 잘 돼 있긴 합니다. 이건 또 보이는 파란 고기 이라부차고요. 도무지 파격적인 비주얼은 집에 갈 때까지도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도 여기선 현지인들도 평소 즐겨 먹는 친숙한 생선이라고 했었죠. 또 이 껍질은 무른 살의 식감을 보완하고 단맛을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아주 흔하게 이걸 볼 수 있어요.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길. 요 채 썰어진 건 목어 껍질입니다. 꼬득꼬득한 식감이 재밌죠. 시장에서 이런 것도 팔고 재밌네요. 이건 가스오 타타키, 즉 가다랑어를 겉만 살짝 구운 겁니다. 가스오 부시의 원료가 되는 생선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다랑어를 먹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 타타키고요. 참고로 일본 내에서 가스오 부시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게 이곳 오키나와라고 해요. 이곳 사람들은 전국 평균의 무려 15배나 되는 양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음식에 쓰지만 특히 카츄유라는 가스오 부시에 뜨거운 물만 부은 간단한 국을 일상적으로 즐겨 먹어요.
초밥 도시락들도 많습니다. 여기 남쪽이지만 스시국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랐네요. 8피스 600엔, 10피스 850엔, 심지어 연어 안에 성게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평범한 초밥들이지만 가성비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쪽도 할인 코너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3팩에 1200엔. 와, 이쪽은 더 저렴하네요. 대신 참다랑어가 아닌 날개다랑어를 쓰는 등 저렴한 생선이 많습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싼 게 등급이 낮을 뿐이지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게 인상 깊네요. 가성비 측면에선 이런 품목들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번에 횟뿐 아니라 숙소도 생각보다 아주 저렴해서 일본 본토에 비해 확실히 물가가 낮은 게 실감나더라고요. 비행기 티켓도 주말 제주도보다 오히려 저렴했고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엔화도 약세이다 보니 계획만 잘 세우면 제주도 여행 비용으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매니저가 또 가자고 하겠죠. 정말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최악의 여행지. 그리고 여기도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원물 생선들이 보였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 독가시치네요. 우리나라 것과는 조금 다른 종입니다. 등가시에 독이 있어서 찔리면 엄청나게 아프고 내장에선 똥냄새가 나는 무시무시한 생선이죠. 그리고 이 독가시치의 치어는 스쿠가라스란 젓갈을 담는 데 씁니다. 이건 바로 스쿠가라스란 오키나와식 생선 젓갈을 담는 데 씁니다. 시장에 가면 이렇게 스쿠를 가득 채운 병들을 볼 수 있어요. 꽤나 친숙한 생선인 정갱이도 보이네요. 열대지방에서 많이 나는 이런 바리과 생선들도 있어요. 요건 어딘가 익숙해 보이죠? 바로 흑점줄 정갱입니다.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국내에도 유통되는 기름진 고급 생선이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건 전량 일본산 양식인데 수온이 높은 역에선 자연산이 잡혀 판매됩니다. 그리고 이건 갈돔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생선이에요.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의 마쿠부, 검은 점박이돔도 있고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히부다이란 생선이죠. 아까마치란 별명으로 통하는 양초꼬리돔입니다. 오키나와 따뜻한 바다의 생선들은 대부분 기름기가 없지만 심해에서 잡히는 얘네들은 지방이 꽤나 있어서 드물게 기름진 맛을 냅니다. 바로 이웃나라인데 잡히는 생선 종류가 이렇게나 다른 것도 참 재밌죠. 회를 뜰 줄 아시는 분들은 취사가 가능한 숙소를 잡아서 이런 식재료들을 직접 손질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긴 날생선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구이나 튀김 등 관광객을 현혹하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어요. 여기 꼬챙이에 꿰인 생선은 아유, 즉 은어입니다. 오키나와에서도 은어를 파는군요. 물론 여기서 나는 건 아니지만 연어도 이렇게 큼직하게 통으로 구워 팔고 있고 한 마리만 먹어도 배가 부를 듯한 아주 큰 사이즈의 타이거 새우도 있습니다. 그 옆엔 킹크랩 다리도 파네요. 물론 킹크랩은 비추입니다. 여기서 굳이 새우튀김도 있고 붕장어구이도 있고 가리비꼬치도 있고 먹거리 종류가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편이에요. 물론 이 랍스터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여기서 이게 많이 잡힌다고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말했듯이 가격은 꽤 비싼 편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특산물이기도 하니 킹크랩보단 차라리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이런 걸 드셔보시는 게 나을 듯해요. 그리고 노르스름한 건 성게 소스를 발라 구운 거, 희끄무레한 이건 치즈를 얹어 구운 겁니다. 이건 우리가 고등어를 즐겨 먹듯 오키나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에요. 바로 오키나와의 현어라고 소개했던 구루쿤입니다. 이 동네 생선을 소개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죠. 그리고 이건 통째로 튀긴 구루쿤노 가라게예요. 가장 대중적인 생선의 가장 대중적인 요리죠. 기름기도 별로 없고 딱히 특별한 맛이 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바삭하게 튀겨서 맛없는 것 없죠. 살이 촉촉해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상징적인 음식이기도 하니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복구이는 한 마리 1,800엔이라니 많이 비싸네요. 저런 건 집에 와서 드세요. 완도전복 만세. 가리비도 닭새우처럼 이렇게 성게나 치즈를 발라 파는 곳이 많고요. 오징어 순대처럼 속을 채워넣은 오징어구이, 이까뽀뽀도 보입니다. 음식들 종류가 생각외로 정말 다양하죠. 먹고 싶은 거 조금씩 골라서 맛만 봐도 배가 부르겠네요. 보통 수산시장에 가면 먹고 싶은 수산물 두세 가지를 골라 맛보는 경우가 많죠. 여기선 다양한 수산물로 만든 음식들을 원하는 것만 조금씩 골고루 맛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마키시 공설시장의 경우 원하는 수산물을 직접 골라 원하는 요리로 맛보는 재미가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시스템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여긴 음식들이 직관적으로 놓여 있어서 원하는 걸 골라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들도 친숙하고 대중적인 것들이 많고요. 관광객들의 이용이 쉽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엔 이런 게 더 편하잖아. 반대로 이토만 수산시장의 단점이라면 수산시장이지만 생선이 없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시장이 아닌 푸드코트 같죠. 그래도 해외에서 수산시장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이라면 아마 싱싱한 현지의 수산물 그 자체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긴 그게 없죠. 그러니 오키나와의 시장을 방문하시려면 성향에 따라 목적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로컬 수산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먹고 싶다면 마키시 공설시장, 그런 건 모르겠고 그래도 일본이라니 회나 좀 먹고 싶다 하시면 여기가 낫겠네요. 마지막은 가장 처음에 소개한 토마리 이유마치 수산시장인데 여기는 원물 생선과 음식들이 적당히 함께 취급되는 딱 이 두 시장 사이의 포지션입니다. 세 곳 모두 전혀 다른 매력이 있는 시장이고 나하 시내나 공항에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취향껏 선택해서 즐거운 시장 구경하시길 바래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은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있는 마키시 시장을 선호하실 듯.
이쪽 가게 보이는 건 주먹밥과 어묵입니다. 그리고 그중 여기 있는 바쿠단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주먹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왜 이름이 폭탄인진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건 우리나라의 물회처럼 오키나와 어부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에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젖은 손으로 주먹밥을 먹다 보면 물기 때문에 밥알이 흐트러지며 엉망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어묵 반죽으로 밥을 감싸 튀겨버리는 거였다네요. 안에다가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물을 섞어서 말이죠. 이렇게 탄생한 바쿠단은 오늘날까지 간단한 한 끼 식사로 인기 있는 음식이죠. 요즘은 이렇게 현대적인 버전의 바쿠단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어묵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밥에도 반죽을 입혀 튀길 만큼 오키나와는 어묵도 유명하죠. 여기서 잠시 오키나와 어묵의 유래를 알아보자면 옛날 류큐의 어부들은 어장을 찾아 동남아 바다로 내려가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실제로 여기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필리핀해와 필리핀이 나타나죠. 어부들은 여기서 접한 동남아식 어묵 피쉬볼을 류큐로 가져왔답니다. 이 피쉬볼을 개량한 게 바로 지금까지 오키나와의 명물인 치키야키라고 해요. 또 이건 훗날 본토로 전해져 가고시마 명물인 튀김 어묵 사스마아게가 되죠. 어쨌든 지금도 오키나와에선 어딜 가나 다양한 어묵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음식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의외의 음식이 있죠. 바로 포크탐하고 오니기리란 주먹밥입니다. 이건 하와이의 무스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소위 스팸으로 통하는 통조림 햄과 계란이 들어간 심플한 음식이에요. 근데 왜 이게 오키나와의 대표 음식이냐고요? 오늘은 음식 관련 TMI가 많네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태평양 전쟁에서 끝까지 미군을 괴롭혔던 오키나와엔 종전 후 미군 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군 기지에서 흘러나오게 된 스팸은 오키나와에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오죽하면 오키나와에서 포크라 하면 돼지고기가 아니니 통조림 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일 정도죠. 특히 스팸으로 만든 음식 중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이 주먹밥이 히트를 쳤고 오늘날까지 오키나와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는 의정부 송탄에서 부대찌개가 명물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 맛은 스팸과 계란을 넣은 주먹밥 맛이야. 지금까지 소개된 걸 보면 아시겠지만 오키나와 음식은 정통 일식이 아닙니다. 본토뿐 아니라 인접한 동남아와 대만, 중국, 그리고 미군으로 인한 미국 문화까지 모두 섞여버린 탓에 일본 본토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식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흔히 떠올리는 일식을 기대하시면 너무 다른 느낌에 실망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게 틀림이 아닌 다름임을 인지하고 아예 제3국이란 생각으로 즐겨보시면 꽤나 재밌을 겁니다. 같은 음식도 문화의 차이와 그 배경을 이해하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공항 가기 전에 오키나와 음식 먹으러 가겠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산길을 30분 달려서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휴무일인 줄 몰랐네요. 안돼! 시간이 없어 뒤지게 욕먹고 공항에 와서 우동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래도 잠깐 이 오키나와 소바라는 음식에 대해서도 설명하자면 오키나와 음식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현 내에서 300개가 넘는 전문점이 있다고 할 만큼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도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처음 먹어보면 가장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음식이기도 해요. 오키나와의 소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소바와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여기서 메밀가루가 아닌 밀가루를 반죽해서 면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돼지뼈와 가스오부시 등으로 우려낸 국물에 말아 먹습니다. 또 고명으로는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족발 등을 얹은 게 일반적이죠. 여기에도 스팸을 넣는 것도 있어요. 미리 삶아두어 약간 불어있는 면은 쫄깃함과 거리가 먼 툭툭 끊기는 질감입니다. 마치 덜 익은 칼국수면 같기도 해서 한 젓가락 맛보곤 이상한 느낌에 으악 이게 뭐야 하고 놀라죠. 그래도 구수하고 따뜻한 국물이 주는 포근한 매력이 있으니 한 번쯤은 이 오키나와의 소울푸드를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키나와 여행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자, 오키나와 휴가 영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징하게 오래 걸렸네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요즘 공부한다고 도통 시간도 없어서 편집하는데 애 많이 먹었네요. 형형색색 이국적인 수산물들이 가득한 오키나와로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 내내 갑각류도 못 먹고 고생한 옆에 매니저를 위해 귀국하자마자 노량진을 찾았어요. 안 사주면 죽을 것. 힘든 일정 잘 따라준 게 고마워서요. 사랑스럽게 생긴 대게와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예쁘고 착한 털개를 데려왔죠. 잘 죽여서 맛있게 뜯어 먹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주 재밌는 맛의 샤도네이와 로지 샴페인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에서 기념품으로 사들고 온 아와모리, 고구마 쇼추, 야마자키 위스키, 브롱라디 위스키 별걸 다 마셨답니다. 잠시 쉬고 나선 다시 난제 왔어야 양장피를 시켜서 2차전을 시작했어요. 분명 금요일 저녁에 먹기 시작했는데 집에 오니 일요일이었던 건 비밀입니다.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정말로 좀 많이 해롭습니다. 술은 언제나 적당히. 그럼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